나무가 뿌리째 뽑혀져서 있습니다. 등산로가 여기라서 나무를 자른 건 관리자겠고요. 안녕하세요, 아이린입니다. 등산하면서 찍는 오스트리아 브이로그. 올해 2019년에는 산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. 산이라기보다 나무들 누워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? 다 잘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. 이게 한번 폭풍이 있었는데 사실 저 언제였는지 잘 생각은 안 나요. 근데 제가 올해 지금 한 3-4번 등산을 갔는데 산마다 일단 경고문이 걸려 있고요. 경고문이 걸려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산 금지까지는 금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근데 이게 완전히 등산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등산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곳곳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일단 경고를 붙여 놓은 거고요.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만약에 내가 등산을 갔다 근데 사고가 났다 하면은 다 본인 책임인 거죠.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, 그러니까 기본 보험 처리는 되겠죠.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제 보험 카드가 있는데 그 보험 처리는 되겠지만 뭔가 이 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해서 치료 배상하는 거 이외에 뭐 치료를 하면 이제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거죠. 근데 제가 이때까지 오버일스트라이히라는 짤츠부르크 바로 옆에 있는 짤츠부르크 주 바로 옆에 있는 주거든요. 여러분이 그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 잘 아시는 샤프베르크 산이 거기에 있어요. 근데 제가 거기 근처에 샤프베르크도 가보고 샤프베르크도 가보고 그리고 드라큰반트라는 곳도 가봤어요. 근데 드라큰반트는 그래도 나무가 손상되어 있는 게 보이긴 보였지만 뭐 등산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나 그렇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,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무너진 곳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게 이미 길이 다 나 있어서 괜찮았어요, 길은.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라큰반트 같은 경우는 경고 문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정확하진 않지만. 근데 샤프베르크 같은 경우는 샤프베르크반이라고 그 꽃보다 할배에서 할아버지들이 탔던 그 산악 기차 있잖아요. 그거는 운행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 타러 가셔도 돼요. 그리고 아마 맨 꼭대기 쪽에 그 상황 열차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꼭대기까지 등산을 살짝 하시잖아요. 거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. 왜냐면 거기는 해가 쨍쨍 비치기 때문에 비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더울 수도 있겠지만 거기 꼭대기에서 등산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근데 그 샤프베르크를 아예 처음부터 올라간다고 하면은 장난 아니에요. 저는 올라가다가 그냥 가지 말자고 그러고 중간에 내려왔거든요. 중간까지 가서. 그게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길에 아예 다 길을 막고 있었고, 넘어갈 수는 있어요. 넘어갈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사람도 그냥 다들 넘어갔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바로 전날 등산을 한 상태, 오랜만에 등산을 한 상태여서 피로감이 너무했고, 그 다음에 뭐 발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등산을 하는 건 좀 아니다 해서 그때는 하산하는 거를 결정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샤프베르크는 제가 2번 등산을 시도를 했었는데 한 번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시간 촉박하게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하산을 했었고요. 한 번은.
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, 요번에 갔을 때 발목이 아파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왠지 샤프베르크는 참 어려운 산이 아닌데도 정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. 가이스베르크는 제가 올라온 것이 가이스베르크입니다. 시내에서 버스를 타도 꼭대기까지 그냥 버스 타고 쭉 가실 수 있고요. 시내버스 151번 미라벨 플라츠에서 타시면 네, 오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원하시면 등산도 가능하세요. 등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네, 지팡이 없어도 충분히 올 수 있고, 저는 네, 여기 사람들은 진짜 우통 벗고 그냥 반바지만 입고 진짜 무슨 산책처럼 다니는 산이에요. 난이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아마도 더워서 등산, 하산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디오를 켜봤습니다. 이게 다 예쁘잖아요, 되게.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한번 켜봤어요. 제가 원래 한국에서 막 등산을 엄청 하던 스타일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옛날에 살 때는 일산에서 살았는데, 일산에서 가봤자 북한산 정도? 뭐 수도권 사람들은 다 북한산 가죠.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아기 때 잘 다녔던 것 같은데,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, 성인이라기보다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줄었었고 그랬는데, 독일은 다 평지라서 산이 없고 그래서 심심한 그런 게 크고 한데, 오스트리아는 이라기보다 잘츠부르크 주는 주변에 널린 게 산이다 보니까 네, 어디든 진짜 갈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산을 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산은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까지 갈 때는 좀 힘들더라도 정상 가서 이렇게 경치 보고, 여기 경치 보시는지 잘 안 보이네요. 경치에서는, 여기 꼭대기에서는 카메라를 안 켰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한번 제가 여기다 편집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꼭대리길 가니까 되게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그거를 처음엔 그런 성취감을 잘 못 느꼈는데, 제가 예전에 올린 비디오 중에, 영상 중에 윌더카이저라는 곳에 티롤 지방의 산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, 그때 혼자서 갔는데 처음 가는 곳, 어려운 산은 아니었는데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요. 근데 혼자서 그때 1600m인가 1700m인가를 처음으로 올라갔던, 맞나? 1600, 1700? 네, 그런 산이었는데 저 스스로는 되게 뿌듯했어요. 왜냐면 항상 이때까지 산을 다니면서 1000m 정도의 산까지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, 그때도 원래는 한 1200m까지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였는데, 이제 제 체력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묵묵히 올라갔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1600쯤 갔을 때 물이 모자라서 물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. 등산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되게 그때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, 그때 그래도 갔다 오면서 기분도 되게 좋았고, 그때 제가 독일어를 조금씩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간 거라서, 올라가던 중에 독일 사람이었나?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도 하고, 그 다음에 지금은 스위스 바젤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랑 같이 등산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면 독일어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
상태였고, 그런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, 아, 나 혼자여도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때라서, 네,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. 여기 오스트리아,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스트리아 방문했을 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등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. 보통 그거랑 다르죠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중에 쇼버라는 곳을 데려갔어요. 그것도 오버일스트라이 그 푸슈제에 있는 곳인데, 거기가 제가 이 주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이거든요. 왜냐면 너무 예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게, 그리고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데려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등산을 끝내긴 했지만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 친구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산이 없다 보니까 산이 있어도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, 저희는 이제 그냥 오토바이 타고 2-30분만 가면, 2-30분도 아니에요. 사실 가까운 산 가고자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, 제가 좋아하는 산 간다고 2-30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였는데 너무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네, 그래요. 네, 아무튼 어제는 호숫가에서 수영을 했고요. 제가 호수 주변에 살기 때문에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, 그 덕분에 이제 오스트리아 지금 온 지 만 2년 꽉 찼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수영도 할 수 있게 됐어요. 제가 다이빙을 하는데 다들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바닷물에서 뜨는 건 해요. 스노클링하고 다 하는데 호수물은 프레시워터, 그러니까 그 소금 그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떼려면은 본인이 이렇게 움직여서 떠야 되는데 바다는 가만히 있어도 뜰 수 있잖아요. 근데 요번에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네, 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곳에서 수영은 또 한국이랑 되게 달라요. 한국은 막 자유형 막 이런 거부터 배우잖아요. 배영 막 이런 거. 여기서는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영하는 거. 개구리 모양, 발 모양은 개구리 모양 그거 하고, 개구리 수영 모양. 그래서 그냥 호수 수영하는 그런 수영을 배웠습니다. 근데 좀 발 안 닿는 데 가면 지금도 살짝 무섭긴 해요. 네, 아무튼 저는 지금 용량이 다 차가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좀 더 등산에 집중을 해서 서둘러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네, 다음에는 더 많은 오스트리아 산들 또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. 피아따이.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?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. 네, 저는 일단 하산 성공했고요.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내려오는데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. 여기만 해도 길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아가지고 내려오면 완전 반대편으로 내려와, 뭐 반대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 하나는 떨어져서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, 좀은 찾느냐고 헤맸습니다. 아무튼 오스트리아에서 괜히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 가신다고 딴 데 먼 데 가시지 마시고
이런데 가까운 데로 오세요, 여러분. 사운드 오브 뮤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. 오스트리아에는 진짜 어디에나 있어요. 맞죠? 바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영상은 여기서 맞춰야겠네요. 그럼 안녕.